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국어 강사 김승리입니다. 2027학년도 김승리의 선택, 언어와 매체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하나도 아무거나 막 쓰지 않아요. 이 한 장에 김승리의 강의가 추구하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뭔 소리냐? 딱 보면 여기 어디로 보이세요? 도서관이죠. 도서관은 어떤 곳이죠? 일단 책들이 많이 있죠. 그냥 있지 않아요. 층별로 각 층의 섹션별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분류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게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이거는 그냥 제 견해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도서관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질서정연한 분류와 정리. 좀 더 줄여서 질서정연한 정리. 그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게 단가요? 정리 예쁘게 쫙 질서정연하게 쫙 해놓고 그냥 구경하나요? 아니죠. 그 책을 가서 또 빌려서 봐요. 저는 이렇게 책을 빌려서 읽는 그 행위가 일종의 입출력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잘 꽂아놨겠죠. 이게 일종의 입력이죠. 그렇게 입력된 책들을 또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서 다시 빌려봅니다. 이해가 돼. 그게 일종의 출력이죠.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질서정연하게 온전하게 되어 있다면 빠르고 정확한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저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두 개의 어떤 요 본질, 양대 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정연한 정리, 또 하나는 빠르고 정확한 입출력. 이 두 개의 축은 문법 학습의 양대 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상통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담고 이 영상을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서정연한 정리, 빠르고 정확한 입출력. 이해되시죠? 그죠? 이건 접니다. 여러분의 그 멋지고 위대한 도서관의 완성을 위해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사서의 모습이죠. 목차는 늘 3당 구성이죠. 일단 강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교재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일정으로 강의가 제작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좌 소개입니다. 뭐 김승리의 강의와 교재는 단 하나도 따로 노는 게 없죠. 요 이미지처럼. 그리고 올해는 더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랑 지내보시면 알아요. 지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는 절대 근거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내뱉을 때는 그래도 될 때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을 갈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총 3개 시즌입니다. 시즌 1, 2, 3가 있고 일단 시즌 1부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시즌 1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잘 새겨 들으시면서 그냥 뭐 OT에 불과하지만 학습 방향도 좀 잡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떤 쌤의 강의를 듣든 이 방향대로 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제 걸 들으시고요. 첫 번째, 체계적인 분류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문법 지식 체계의 형입니다. 이 문법 지식 체계가 도서관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언제든 빠르고 정확하게 입출력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머릿속에 만들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저보다 영어 잘하시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죠. 분류됐죠? 클러스터링, 군집하죠? 묶어주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체계적으로 잘 분류하고 그 단원 내에서 분류된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혹은 한 단원이 끝나고 또 다른 단원이 끝나고 단원과 단원을 또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머릿속에 문법 지식 체계를 완성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 수업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품사라는 단원을 볼 겁니다. 품사. 단어의 세계죠. 단어의 세계. 단어들을 분류해 주는 곳이 바로 이 품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단어를 단위로, 기본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품사가 끝나고 나면 문장이라는 단원을 볼 거예요. 정확히는 문장 성분부터 문장 구조까지 가겠죠. 문장 성분은 어절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단원과 단원 내에서도 연결이 돼야 되지만 단원과 단원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단원과 단원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링크. 품사와 문장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링크. 그게 바로 조사와 어미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체언의 조사가 결합한 채로 어떤 어절, 문장 성분을 만들어내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 어쨌든 용언의 활용을 통해서 또 어떤 문장 성분을 만들어내죠. 분명히 다른 단원이지만 어떤 링크를 매개로 삼아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지점을 물어봐야만 해요, 평가원은.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품사 단어보다 조금 큰 단위가 문장이죠. 그럼 더 큰 단위가 그런 건 없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 형태소로 갈 겁니다. 여기서는 의미를 단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단어가 뭉쳐서 어절, 문장 성분이 만들어졌듯 의미, 형태소가 뭉쳐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강의 진행을 할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링크들을 다 잡아가면서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형태소로 갑시다가 아니라 끝났으니까 다시 정주행. 이해되시죠? 형태소가 끝났어요? 우리 의문으로 넘어가자가 아니라 다시 정주행. 계속 여러분들이 정말 질릴 만큼 강요하고 협박하고 지랄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완벽한 도서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1강에서부터 요거 가지고 제가 아주 딥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각도의 기출 분석을 통한 출제 포인트의 정리다. 그러니까 이거죠. 머릿속에다가 질서정연한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토서관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고스란히 출제 포인트로 직결이 돼야 우리의 공부는 유의미하죠. 독서든 문학이든 문법이든 뭐 매체든 화작이든 뭐가 됐든 결국에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목적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다양한 종류. 평가원도 보고요.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중에서도 선별된 좋은 문제들. 다양한 각도. 단원별로도 봐야 됩니다. 뭐 제가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론서 내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고요. 하나의 단원이 끝나고 나면 워크북, 이제 교사경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럼 또 문제를 풀면서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개념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연도별로 2020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7개년 총 105개의 문제가 있겠죠. 그거를 다시 또 쭉 연도별로 분석을 해나가면서 아주 이 다양한 종류와 각도로 기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슬슬 눈에 보입니다. 저는 이걸 라벨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제가 뭐를 묻는구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풉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강 후에도 지속적인 각인 작업을 통한 개념의 휘발 방지다. 근데 좀 정신이 사나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그러니까 지식체계 완성했죠? 출제 포인트까지 정리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죠?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유의미한 거죠.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11월 19일 그날까지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유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각인 작업이 필요하죠. 우린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죠. 물론 대다수가 완강조차 못합니다. 아시죠? 인터넷 강의의 완강률이 30%가 보통 안 돼요. 김승리의 수강생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계속 내왔던, 압도적인 결과를 내왔던 팀이에요. 거기에 어울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느 상태든 계속 제가 잘 타이르기도 하고 사탕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어떨 땐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촉으로 겨누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끌고 가겠죠. 근데 그렇게 완강을 다 했어요. 근데 완강했어. 뿌듯하고 뭔가 된 것 같고 공부를 안 하죠. 그럼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숏킷. 숏킷. 이름에서 드러나잖아요. short.
짧다. 예, 길면 안 돼요. 짧아야 돼요. 예. 막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아우 됐어요. 개념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완강 후에 숄킷이 시작이 될 겁니다. 키트 다 있잖아요. 요즘 무슨 뭐 말하면 다 무슨 뭐 키트 막 그러잖아요. 다 있다 이거죠. 다 갖춰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짧지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다 갖춰지게끔 초압축 복습 영상을 제가 AI로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김승리의 강의와 교재의 싱크에 맞춰서 이 영상이 제공이 될 겁니다. 단 완강하시고 나서 들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뭐 쓰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보고 듣다 보면 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한 강당 5분에서 길어야 8분. 그 정도로 다 끊어서 아주 초압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셨죠? 기대하셔도 좋고요. 네. 또 빅게임즈. 네. 이것도 뭐 커리큘럼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착안했던 건 특히 남학생들 현장에서 저는 많이 목격을 하죠. 쉬는 시간만 되면 그새를 못 참고 열심히 뭘 눌러가면서 게임을 하죠. 막 총 쏘고 있고 막 축구하고 있고 막 뭐 하고 있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제가 지랄을 해도 좀 말 격하게 할게요. 어차피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할 거 기왕 게임 할 거 그래 그럼 내가 게임도 만들어줄게. 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게임 나름 재밌습니다. 매주 해보고 있는데 저도 꽤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재미와 복습 모두를 가능케 하는 문법 게임입니다. 이것도 게임 개발도 거의 다 끝난 상태라서 마지막으로 UI와 UX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죠? 특정한 단원에 맞는, 좀 더 정확히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 끝날 때마다 게임이 빅리그, 우리 앱이 있죠? 거기에서 하나씩 릴리즈가 막 될 겁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막 만든 거 아니고요. 그 단원의 성격에 맞는 게임이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가원 기출문제 같은 것 어떤 특정한 문제의 유형에서 요구하는 눈의 움직임이나 손의 움직임이 있죠. 그것까지 다 계산해 가면서 만든, 그러니까 정말 광기의 산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게임도 그렇다고 또 게임 중독이 될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어차피 할 게임이라면, 시간이 좀 남는다면, 화장실에서 할 게, 좀 더럽긴 한데 할 게 없다면 핸드폰 게임하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차라리 빅게임즈를 즐겨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식체계를 확립한다. 그거에 입각해서 출제 포인트에 그대로 직결시킨다. 그것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게 각인시킨다. 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이번엔 시즌 2입니다. 시즌 2. 제가 써놨죠. 6월과 9월 모의 평가를 대비한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는 강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더 여기서 강의를 찍어서 진행하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이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풀이는 조금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특히 다양한 난이도, 다양한 주제에 어떤 요 기반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 15회로 구성했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알아서 좀 이 플렉서블하게 쪼개시면 될 것 같아요. 뭐 6평을 앞두고 한 8회 정도 풀겠다. 9평을 앞두고 한 7회 정도 풀겠다고 난 거꾸로 가겠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10회분이었는데 15회분으로 늘렸고요. 문법만 수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불완전한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문법과 요 매체, 언어와 매체 풀 모의고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쨌든 세부적인 개념들을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약점들이 막 좀 눈에 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시면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파이널이죠. 뭐 수능전 마지막 총정리죠.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입니다. 뭐 뒤에서 제작 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월 모의평가를 마치고 마지막 총정리니까요. 한 9월 중순 정도에 오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출제 요소 및 헷갈리는 빈출 개념에 대한 최종 점검이다. 어쨌든 그해 6월과 9월을 거치면서 또 최근에 평가원 기출들에서 나왔던 것들을 쭉 한번 다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점검을 하겠죠. 이건 아직도 안 냈네. 이거 아직도 안 냈네. 이런 것들 다 점검할 거고요.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마지막까지 사람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할 거고요. 어쨌든 이 국어, 그러니까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학생, 이 수험생들은 절대로 EBS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언매도 생각보다 굉장히 수능에서 진하게 EBS가 연계가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EBS 연계, 올해에 나오는 수특수안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문법 문제를 다 확인해서 그중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는 겁니다. 올해 6월, 9월 최근 몇 개년간 나왔던 주제들, 올해 EBS에 수록되어 있는 이 문제의 중요도 등등등 다 따져서 주요 문항에 담긴 아이디어까지 점검 가능하시게끔 저희가 EBS 연계 교재를 다시 연계해서, 그러니까 수특수안을 연계해서 제작 문제로 또 푸실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시즌 1, 2, 3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요, 6월, 9월만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블랙홀의 이미지인데 아주 초고밀도로 마지막 총정리를 한다. 뭐 이런 의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셨죠? 교재 구성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하면 더 귀여워서 한번 또 넣어봤습니다. 아셨죠? 교재 구성입니다. 시즌 1, 김승리의 선택 시즌 1, 언어와 매체, 총 3권입니다. 이미 입고는 다 되어 있고요. 3권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일단 이론서의 표지는 이러합니다. 저희 표지 디자이너가 이게 저랑 닮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 같은데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서관에서 열공, 기출분석하고 있는 김승리입니다. 아셨죠? 아무튼 그래서 이론서에는 당연히 문법 이론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단원별 개념 확인 문항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 교사경, 워크북이죠. 그래서 단원별 개념 적용 문항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60제였는데요. 180제로 20문제 정도를 늘렸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죠. 이론서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고 하나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다시 또 워크북으로 가서 그 단원별 문제들을 다시 풀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강의 다 들었다, 워크북을 다 끝냈다. 그럼 드디어 이제 기출분석 진하게 가셔야죠. 2020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의 전 문항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 강의도 제공이 됩니다. 강의도 제공이 되고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이 강의를 다 제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너무 러닝타임이 길어져요. 그래서 너무 쉽다, 정답률 다 확인해서 너무 쉽다 싶은 것들은 빼고, 그리고 난도가 좀 있다, 혹은 배울 거리가 있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설 강의를 다 촬영을 해 두었습니다. 아셨죠? 김승리의 선택 시즌2는요, 분량은 총 15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5월 초에 입고를 할 거고요. 한 번에 15개를 다 푸실 필요는 없어요. 6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또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100% 다 제작 문제고요. 실제 시험지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 평가원 시험지 있잖아요. 그 규격에 딱 맞춰서 11문제 풀로 구성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시즌3, 이제 언어와 매체. 권수는 한 권입니다. 아직 이렇게 해둔 건 표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살짝 가려놨습니다. 올해 EBS 수특과 수완을 연계한 제작 문항이 수록이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출제 요소, 헷갈리는 빈출 개념까지 전부 다 정리하실 수 있게끔 교재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제작 일정이죠. 시즌 1, 이제 개념 강좌죠. 제작 일정은 12월 30일에 오픈해서 2월 24일에 엔딩을 칩니다. 야, 근데 잠깐만. OT가 올라가는 건 12월 17일. 교재도 너희만 판매하고 있잖아. 맞아요. 이미 저는 강의를 꽤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오리진을 들으실 때예요. 그리고 저는요, OT를 찍고 강의를 찍지 않아요. 강의를 찍을 만큼 찍은 다음에 내가 실제 이렇게 강의하고 있구나라는 방향이 나와야 OT를 찍지, OT를 먼저 찍고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미 분량은 꽤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제가 작년에는 거의 대다수를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재탕이죠. 저는 이게 포장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올해는 기출분석 파트 빼고, 그러니까 기출분석을 또 다 재촬영하면 또 너무 완강이 늘어져요. 그래서 기출분석 파트를 제외한 개념 설명은 전부 다 재촬영 아니죠. 전부 다 새로 찍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존에 기출분석을 해놨던 것들은 일정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모의고사들, 예를 들면 2, 6학년도 6월, 9월 수능은 이제 새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출분석의 경우에는 또 이 새로 촬영된 것들이 추가가 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셨죠? 아무튼 왜 이때 하냐?
시기상 제가 봤을 때 오리진을 지금 듣고 있는 게 맞아요. 예. 어쨌든 제가 이 OT를 올리는 시점이 12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꽤 많은 학교가 아직 기말고사도 안 끝났죠. 예. 근데 기말고사 끝나고 약간 며칠 되지도 않는 그 애매한 시간에 언매를 시작해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빨리 오로보카이스 프레데토로 넘어오기 전에 오리진을 끝내는 게 맞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12월 30일부터 프레데터, 그러니까 이제 독서와 문학이죠, 공통 과목. 그 강의가 업로드되기 시작하면서 본격 레이스가 이제 딱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대다수의 요 언어와 매체 수강생들은 김승리의 어떤 요 독서와 문학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간다. 최대한 응집력 있게 같이 간다. 안 하시고는 못 빼길 계획을 다 세워놨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거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2월 30일에 이제 오픈을 하고요. 2월 24일에 이제 완강이 될 겁니다. 아셨죠? 디테일은 제가 또 그때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촬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요. 저는 언어와 매체를 현장에서 촬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선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스튜디오는 무한 자기검열과의 싸움이에요. 그래도 저는 요 문법처럼 암기해야 될 것들도 많고 정리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은 스튜디오로 꼼꼼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집요하리만큼 꼼꼼합니다. 아셨죠? 시즌2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의는 따로 없어요. 말 그대로 독학교재고요. 판매 일정은 5월 초에 이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시즌3 파이널은 이제 9월 중순, 이제 9월 모의 평가가 끝나고 9월 중순에 이제 오픈을 해서 당연히 10월 중에 끝내야 되겠죠. 11월에 수능을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엔딩을 치고요. 역시나 100% 스튜디오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또 이 시간이 왔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이 짤이. 보이시나요? 89 혹은 90대 85. 보이시나요? 화작 기준 1등급 커트라인이죠. 언매 기준 1등급 커트라인입니다. 여러분이 언매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죠. 그 달달한 표점차. 그래서 언매 선택하신 거죠?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섰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실패했죠. 요 표점차. 넘어가야 되죠. 그 당신의 선택에 걸맞을 유일한 강의가 될 겁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말씀드렸죠? 칼을 갈고 나왔다고요. 칼을 갈고 나왔고 기존에 그 누구도 감히 구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해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